비만도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 사람의 비만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러 스텝에서 키와 몸무게를 입력을 받아서 비만도를 체크하고 그 비만도를 판정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여러 사람의 비만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은 5가지 정도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파일 읽기, 키와 몸무게, 이름과 키와 몸무게 목록을 텍스트 파일로 제시를 할 건데, 여기서부터 목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를테면 요 list.txt를 만들어 놨습니다. 10명이 있고요. 10명의 이름과 키와 몸무게를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이 텍스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관리하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함수 원형입니다. 로드리스트. 이 로드리스트에는 구조체 포인터 배열인 BMI 레코드라는 구조체에 그 포인터 배열인 리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몇 개를 읽어드렸는지를 리턴해주는 그런 로드 리스트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요. 자, 목록을 출력을 합니다. 이 목록을 출력할 때는 이름과 키와 몸무게 비만도 판정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view list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는 리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 안에 현재 몇 명의 정보가 레코드로 들어가 있는지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출력하는 겁니다. 목록을 추가하는 함수예요. 이름, 키, 몸무게를 물어서 새로운 레코드 한 개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dd list라는 이름으로 리스트와 현재의 카운트를 입력을 받으면 리턴 값으로 새로운 카운트, 즉 카운트 플러스 1을 리턴을 하겠죠. 자, 검색입니다. 검색은 비만도 판정 결과 5개 중 1개를 선택을 해서 그 비만도 판정 결과에 해당되는 목록만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find list라는 이름으로 리스트와 카운트를 입력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 파일을 저장하는 리포트 리스트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이 함수는 리스트와 카운트를 파라미터로 입력을 받아서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레코드 구조를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BMI 레코드라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쓰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름과 키, 몸무게, BMI 그러니까 수치, 그리고 리절트라는 판정 결과. 그래서 하이트는 센티미터 단위고요. 웨이트는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그리고 BMI는 웨이트 나누기 키의 제곱, H를 2번 곱하는데, 이때 H는 미터 단위라는 거 우리 이전에 확인해 봤죠. 그 다음에 리절트는 이 BMI 수치에 따라서 1, 2, 3, 4, 5 중에 하나로 판정 결과를 내는데, 판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수치가 18.5 미만이면, 그리고 23 미만이면, 25 미만이면, 30 미만이면, 그 이상이면 이렇게 5단계로 판정 기준을 표현합니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코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BMI 레코드 스트럭처 그대로 갖다 놓고요. 5개의 구현할 함수의 원형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체 포인터 배열을 100개 정도를 선언을 해놔요. 그러니까 최대 100명까지를 다룰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 리스트에 카운트 값이 초기값 0이겠죠. 그리고 메뉴라는 while문을 돌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메뉴라는 인테저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로드 리스트를 통해서 이 BMI 리스트 안에다가 내용을 채워 넣습니다. 이 list.txt 파일로부터 읽어 들어가면서
비만도를 체크해서 체크된 비만도 BMI 리스트라는 곳에 쌓여있는 10개의 레코드가 쌓여 있겠죠. 그리고 10을 리턴 받아서 리스트 카운트는 이제 10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무한 반복을 돌리면서 메뉴를 1, 2, 3, 4 중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 3, 4 이외에 다른 메뉴를 선택을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뉴를 선택을 받고, 메뉴가 1이면 뷰 리스트, 2면 애드 리스트, 새로운 리스트 카운트 만들겠죠. 그리고 3이면 find 리스트, 4면 report 리스트. 그래서 1, 2, 3, 4를 입력을 하는 거에 따라서 4가지 기능이 돌아갑니다. 이 각각의 함수는 비어있는 채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 거고요.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메뉴를 선택을 하죠. 1번 목록.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수 구현이 안 돼 있을 테니까. 2번 추가, 3번 검색, 4번 저장.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자, 0번 누르면 끝납니다. 이제 내용을 채워 나가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하나씩 채워 나가는데, 제일 먼저 로드 리스트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st.txt는 이렇게 이름 스트링과 숫자 2개, 키와 몸무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얘는 파일을 열고 반복문을 수행하면서 한 줄씩 읽는다. 자, 이 기본적인 순서죠. 그러면 자, 이 내용을 위해서 int i 반복문을 돌리면서 카운트를 세야 되는데, 자, i가 아니라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냥 카운트라고 선언을 할게요. 카운트는 처음에는 0. 자, 그리고 이제 while문을 돌려서 반복을 돌리는데, 이때 파일을 열어야 된다 그랬죠. 자, 파일을 한번 열어 봅시다. 자, 파일 1, 그리고 파일 1은 fopen. 자, 위에 list.txt였죠. 자, list.txt. 그 다음에 얘는 읽기 모드로, read text 모드로 엽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열면 이때부터 이 파일이 계속해서 한 줄씩 읽어 들어갈 때, while문에서 이렇게 읽어 들어가잖아요. 읽어 들어갈 때 여기 안에서 feo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이 파일에 eof, end of file, 파일의 끝이 다다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느낌표 하나 딱 적어주면 파일의 끝이 아닌 동안에 계속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한 반복이 아니라 파일을 읽다가 더 이상 읽을 파일 내용이 없을 때 자동으로 반복문이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fscanf로 입력을 받는데 %s 입력, %d, %d. 자,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안에서 들어가는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리스트의 카운트 번째 들어가겠죠. 카운트 번째의 이름, name, 그 다음에 리스트의 카운트 번째의 height, 그 다음에 리스트의 카운트 번째의 weight.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갈 텐데, 물론 여기에는 &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리스트의 카운트는 현재 포인터지 구조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카운트에 해당되는 것을 에멀록을 시켜줘야 돼요. 얼마만큼의 크기로? 얼마만큼의 크기로요? struct BMI 레코드 크기만큼의 에멀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멀록을 시켜준 메모리의 타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BMI 레코드의 포인터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이렇게 하나 할당을 해주고 fscanf로 한 줄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카운트를 증가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상황이 리스트 카운트의 네임과 하이트와 웨이트를 읽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while문이 끝나게 되면 printf %d개의 레코드 입력 완료. 자, 이렇게 화면상에 찍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개를 할 거죠? 카운트죠. 카운트 개수만큼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완료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레코드의 네임과 하이트와 웨이트는 얘는 list.txt에서 다 읽어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BMI와 리절트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읽어드렸을 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읽어드린 다음에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거 있죠. 자, 넣어주겠습니다. 어떻게 넣어주냐면 리스트 카운트에 카운트가 가리키고 있는 BMI 수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BMI는 그리고 리스트 카운트에 리절트는 해가지고 이 두 개의 값을 입력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자, 웨이트 나누기 하이트 곱하기 하이트란 말이죠. 근데 지금 웨이트는 어디의 웨이트예요? 리스트 카운트의 웨이트죠. 자, 요거의 웨이트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카운트의 하이트와 리스트 카운트의 하이트를 곱하는데 문제는 입력받은 거는 센티미터고 지금 여기에서 계산하는 것은 미터란 말이죠. 그래서 곱하기 0.02를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곱하기 0.02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도 이 웨이트가 정수값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줘야 실수로 바뀝니다. 이게 실수 연산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수 연산이 진행된 웨이트에 나누기 하이트를 2번 곱한 것. 이렇게 해서 BMI 숫자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절트는 사실 이 리절트를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문제에서 요 기준에 따라서 요 판정 기준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요 코드 안에다가 일일이 집어넣기에는 좀 번거로우니까 얘를 가지고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게요. 자, int bmi 자, resul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얘는 플로트로 bmi 숫자만 받으면 자, 플로트 bmi라는 숫자를 하나 받으면 요걸 가지고 리턴 하는 거죠. 리턴 리절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 2, 3, 4, 5 중에 하나를 리턴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if 이 bmi 값이 자, 기준은 요게 기준이라 했어요. 자, 판정 기준이 이것입니다. 자, 요게 판정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BMI가 18.5부터 출발을 할게요. 자, 18.5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리절트는 1. 그 다음에 else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 가면서 쓸게요. 이번에는 23입니다. 23 그리고 25 30 그래서 1 2 3 4 else 리절트는
5. 이렇게 해서 조건문 분석이 끝나면 그 리절트 값을 리턴하면 되는 거죠. 자, 시작하기 전에 int 리절트를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BMI를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1, 2, 3, 4, 5로 리턴 받는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BMI 리절트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쓰면 되는 거죠. 얘는 BMI 리절트에 어떤 값을 넣으면 되겠어요? 자, 요 값을 주면 바로 리절트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카운트로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파일로부터 읽어 들어오는 내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드 리스트와 이제 로스트를 완성을 하고 나면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함수는 바로 뷰 리스트겠죠. 전체 목록을 보여주는 거니까. 자,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반복문을 돌리는 거죠. for i가 0부터 i가 count보다 적을 동안에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printf를 하면 되는 거죠. printf. 자, 퍼센트 이름이니까 s, %d, %d, %.1f, 그다음에 %d.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리스트에 i번째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name이죠. 그 다음에 리스트에 i번째에 그 다음에는 height, 그 다음에 리스트에 i번째에 weight, 그 다음에 리스트에 i번째에 BMI 값, 그 다음에 리스트에 i번째에 리절트 값.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값을 쭉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맨 앞에 저기다 한번 넣어봅시다. %d 그래가지고 현재 몇 번인지 숫자를 i 플러스 1까지 넣어볼게요. 자, 얘는 2글자로 넣고요. 얘는 한 10글자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는 한 4개, 얘도 한 5개, 이거는 2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printf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카운트 개수만큼의 리스트를 보여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간단하게 뭐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요. 뷰 리스트까지는 구해놨습니다. 자, add와 find를 하기 전에 일단 로드와 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메인이 시작이 되면 로드 리스트를 먼저 해서 리스트 카운트를 알아내고, 그러고 나서 뷰 리스트에서는 그 리스트와 카운트 값을 파라미터로 주어서 뷰 리스트를 실행을 하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자, 무슨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러가 뜨면 어디서부터 에러가 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로드 리스트가 시작이 되자마자 뭔가 에러가 뜬 거거든요. 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printf 여기다가 load start, 그 다음에 똑같은 여기다가 printf 이번에는 load stop. 자, load end라고 할게요. end. 자, 이렇게 해서 start 다음에 end, 이렇게 해서 printf 2개를 걸어주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멈췄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load start는 됐는데 end가 안 나왔다는 거는 이 load 리스트가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load 리스트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printf, 자, file open. 자, 이렇게 걸어줬고요.
그리고 한 줄을 이렇게 메모리 연락해 가지고 한 줄을 읽었단 말이에요. 자, 읽었으면은 여기에다가 printf 자, %d 자, read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count 자, count 플러스 2를 넣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줄씩 읽어 드릴 때마다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까지는 됐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줄을 읽어 드리는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fscanf에서 파일을 빼먹었네요. 자, 파일 1. 자, 파라미터가 잘못됐습니다. 얘가 이게 파일인 줄 알고 뭔가 헤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됐네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10번까지 리드를 하고 10개의 레코드 입력 완료. 그래서 로드 엔드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다 커맨드 처리를 해가지고 화면에 이제 우리가 실행하는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넣었던 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뭔가 에러가 나면 차근차근 단계별로 실행하는 모습을 중간중간에 printf를 걸어만 줘도 빠르게 에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10개의 레코드 입력 완료. 자, 이제 메뉴가 나오게 되겠죠. 자, 목록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1번 목록.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에러가 떴어요. 이번에는 목록을 출력하는 뷰 리스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죠. 자, 그러면 10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뷰 리스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스트 카운트. 자, 이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그 리스트 카운트 값을 도대체 몇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뷰 리스트가 0부터 카운트보다 하나 적을 때까지를 printf를 시켜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printf %기 개의 레코드를 출력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카운트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카운트를 몇으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10개 입력 완료. 1번 목록. 자, 33개의 레코드를 출력합니다. 개수가 안 맞죠. 그러니까는 10개까지 출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개수 확인이 안 되니까 엉뚱한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왜 33개가 나오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33개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을까요? 메인에서 지금 이 리스트 카운트가 로드 리스트에서 넘겨진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드 리스트에서 넘겨졌을 때 리스트 카운트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넘겨받은 게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printf %d 자, 리스트 카운트는 %d 자, 해서 여기다가 리스트 카운트를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테스트하는 구문을 넣습니다. 10개 레코드 입력이 완료. 근데 리스트 카운트가 33이에요. 그러면은 리턴 값을 뭔가 제대로 잘못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 카운트도 이제 보여주지 말고 로드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다시. 자, 로드 리스트에서 카운트는 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는데 10개의 그게 입력된 리턴이 빠졌네요. 여기서 리턴 카운트가 빠졌습니다. 몇 개를 입력받았는지를 리턴을 해주지 않고 그냥 화면에 찍고 말았어요. 자, 리턴 카운트를 통해서 메인에서 로드 리스트가 리턴 카운트 돼서 리스트 카운트가 10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스트 카운트를 다시 한번 제대로 왔는지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10개 레코드 입력 완료. 리스트 카운트는 10개입니다. 그리고 목록 하면은 10개 레코드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10개 레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뷰 리스트까지는 우리가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는 add list죠. add list. 자, add list는 로드 리스트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즉, 로드 리스트는 전체를 반복문을 돌리면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add list는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리스트에 마지막 레코드를 하나 추가한다. 이 기능이거든요. 그럼 리스트에는 현재 카운트가 들어있습니다. 레코드 카운트 개만큼 들어있으니까 0부터 카운트 마이너스 1까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리스트 카운트에 마지막 레코드를 하나 추가를 하는 셈이죠. 자, 그러면은 리스트 카운트에다가 레코드를 추가를 하기 전에 메모리 얼록을 해야 되겠죠. 자, 메모리 얼록 우리 위에서 해봤죠. 자, 메모리 얼록을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메모리 얼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다가 printf 이름, 키, 몸무게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scanf로 자, scanf로 입력을 받는데 뭐랑 비슷하죠? 여기에서 scanf로 이만큼 받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s, %d, %d를 리스트 카운트의 name과 height와 weight에다가 입력을 받죠. 그리고 똑같이 비만도 계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요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 그대로 add list 밑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리스트의 카운트의 BMI 값은 이렇게 계산하고요. 리스트 카운트의 리절트 값은 아까 위에서 만든 BMI 리절트 함수 그대로 써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return count 플러스 2를 해주면 자, 새로운 레코드 하나가 추가가 됐으니까 리턴 받아서 메인에서는 리스트 카운트가 하나 늘어나겠죠. 자, add 리스트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포트 리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find 리스트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자, 리포트 리스트를 해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뷰 리스트하고 비슷합니다. 왜냐면 파일로 저장한다는 것만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뷰 리스트의 내용을 가지고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리포트 리스트에 넣습니다. 자, 파일에 출력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리포트니까 위에다가 프린트 자, 기본적으로 리포트면은 파일을 써야 되니까 파일 자, 파일 1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파일 1은 fopen 자, report.txt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아까랑 달라야죠. wt로 열고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파일 1에다가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나기 전에 f close 파일 1 물론 뭐 위아래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좀 예쁘게 출력하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코드를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레코드를 파일에 출력합니다 라고 화면에 찍어주고 실제로 파일에다가는 fprintf로 파일 1에다가 내용들을 쭉 한 줄씩 집어넣는 걸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리포트 리스트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find 리스트를 해볼게요. find 리스트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뷰 리스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뷰 리스트를 하기 전에 원하는 BMI 리절트 그 판정 결과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물어보겠습니다. printf. 자, 어떤 판정 값을 찾고 싶은가요? 자, 이렇게 해서 물어볼게요. 그리고 판정 값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겠죠? 자, 판정 값에 대한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자, 여기 나옵니다. 그대로 가져다가, 자, 이렇게 넣습니다.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경도비만, 고도비만. 자, 이 5개 중에 하나를 찾고 싶은 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scanf. 자, 그래서 퍼센트 D로 바꾸요. 뭐 watt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int watt.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반복문을 찾아서 만드는 건데, 이 반복문은 바로 뷰 리스트에 있습니다. 자, 뷰 리스트. 자, 요 내용을 그대로 빌려갈게요. 자, 카피한 다음에 find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변수 선언은 자, 좀 위로 올리고요. 자, 카운트 개수만큼 출력하는데, 자, 몇 개가 되는지는 끝에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검색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찍어주고요. 카운트 값은 이 카운트가 아니라, 자, found라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found 몇 개가 검색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found.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화면상에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if문 안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프린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found를 플러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조건이면 되겠어요? 요 판정 결과, 즉 watt하고 뭐하고 같으면, 리스트에 어떤 거하고 같으면요, result하고 같으면. 자, 요게 리스트의 i에 result하고 같은 경우에만 화면상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found를 누르고 몇 개의 레코드가 검색되었습니다 라고 화면에 찍어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쉽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어딘가 에러가 났습니다. 149. 자, 여기 보면 자, 어디 괄호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이 괄호가 어딘가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if문에서, 자, 여기서 여기 if, 그쵸? 여기 괄호가 빠졌죠.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1번 목록 10개의 레코드가 출력이 되죠. 자, 2번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추가, 이름과 키, 몸무게. 자, 누구를 추가를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150에 60.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추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10명 들어있습니다. 1번. 자, 11명. 홍이 들어가 있죠. 자, 한 명 더 추가를 해볼까요? 자, 2번에 추가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90에 한 60. 장신의 아주 마른 사람이네요. 자, 그러면 1번. 자, 이렇게 해서 현이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find 3번. 그러면 어떤 판정 값을 찾고 싶은가요? 판정 결과 1, 2, 3, 4, 5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엔터 한번 넣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일단은
이렇게 보이면 좀 낫죠? 자, 1번이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1번이 양현 두 사람이잖아요. 한번 제대로 찾아볼게요. 1번 저체중을 찾고 싶다. 그러면 두 개의 레코드가 검색되었습니다. 나오죠? 자, 이번에는 5번을 찾아볼까요? 5번도 두 개네요. 5번이 염황 둘이죠. 그러면 다시 3번 검색. 자, 5번을 찾으면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찾아졌습니다. 검색 기능까지 확인이 됐고요. 이번엔 저장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12개의 레코드를 파일에 출력합니다. 자, report.txt 파일이 출력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를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0번 종료. 그러면 report.txt가 만들어졌습니다. 리플릿이 조금 업데이트가 되면서 파일을 새로 쓰는 경우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은 만든 파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report.txt 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만도 관리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여튼 문제를 빠르게 설명하면서 바로바로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집중해서 눈으로 따라오세요. 지금 초반에 있는 3장, 5장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금방 눈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파일을 사용하게 되고 포인터를 쓰게 되고 구조체를 쓰게 되는지 그다음에 오늘 구조체 포인터까지 바로 이어서 그 구조체 포인터의 메모리 할당하는 부분까지를 이어가지고 그냥 쭉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비만도 체크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자, 이런 모양으로 5명의 비만도를 검사해서 비만의 사람을 카운트하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자, 몇 번째 사람을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카피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을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로 풀어가겠습니다. 자, 스캔F 퍼센트 이때까지는 퍼센트 D로 입력을 받죠. 그 다음에 하이트하고 웨이트 자, 하이트 웨이트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int 하이트 웨이트 그 다음에 카운트를 제로라고 넣고요. BMI는 플로트로 넣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BMI는 H를 H 곱하기 0.01 곱하기 H 곱하기 0.01 한 내용을 웨이트로 분모를 놓고서는 밑에 분자 놓고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BMI의 내용입니다. BMI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화면에 찍어 볼게요. 점이 레프. 자, BMI. 자, 이게 아마 1장에 원래 냈어야 되는 문제인데 1장 문제가 많으니까 자,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람의 자, 170에 65. 자, 잘못했다. 170에 65 그러면은 22.5.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지금 5번 문제에서 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을 돌려야 돼요. 자, for int i는 0에서 i가 5명까지 i를 뿔뿔하면서 자, 여기까지를 가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5명을 돌리고 몇 번째냐? 퍼센트 D번째 그리고 i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고 BMI를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자, BMI 계산을 했는데 일단은 화면상에 찍는 거는 이제 돌아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따로 찍을 필요 없죠. 자, if BMI가 25 이상이면 그러면은 카운트를 불불한다. 자, 조건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printf로 여기다가 비만인 사람 몇 명, 퍼센트 비명. 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자, 5번을 돌려요. 자, 실행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 170에 65. 자, 비만을 만들어 가볼게요. 170에 75. 그 다음에 170에 85. 170에 95. 170에 105. 자, 이렇게 해서 5명을 입력을 했더니 비만인 사람 4명. 170에 75부터가 비만인가 보네. 아까 22.5였으니까 65kg가. 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 3-2번 문제죠. 자, 3-2번에 5명 중 비만은 몇인가 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3번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봅시다. 5번. 이번에 이제 배열 사용하는 버전으로 버전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현재는 소스를 보면은 5명을 입력을 받기는 하지만 여기서 입력받은 H하고 W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고 이 변수를 계속해서 재활용하고 있죠. 예전 거를 지우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10명을 입력을 받는데 10명을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는데 이 중에서 누가 비만인지를 체크를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각각 그 신장과 체중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관을 하고 있어야만 입력이 다 끝난 다음에 10개가 입력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째 사람이 비만인지 아닌지를 검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보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배열을 바꿉니다. 이번엔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0개로 자, 10개 배열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명이니까 10개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I번째 사람의 신장과 I번째 사람의 체중 역시 계산도 I번째 하이트 그리고 I번째 하이트 여기서 이제 읽기와 쓰기 변수에 대한 읽기와 쓰기 배열에 대한 읽기와 쓰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비만도 검사하는 부분은 입력하는 거하고 비만도 체크하는 거하고가 스테이지가 이만큼이 10번의 스테이지 한 번 돌아가는 10번의 반복문과 이 부분도 10번이 밑에 이 부분도 10번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게 2개가 떨어져야 되니까 자, 복구 신공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입력만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검사만 하고 이렇게 2개를 분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하이트하고 웨이트에 대해서 입력만 받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검사만 하겠다. 물론 BMI는 따로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BMI 보관하려면 BMI도 배열로 전환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는 전환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카운트 뿔뿔을 하지만 이때 여기서 하나가 더해줘야 돼요. 바로 printf. 자,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몇 번째 사람이 비만이다라고 찍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어줍니다. 몇 번째? I 플러스 1번째. 그리고 여기는 퍼센트 %D.
자,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를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음, 지금 여기가 이만큼이 첫 번째 스테이지라 그랬어요. 10번 반복해서 입력받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검사하는 부분, 이만큼. 그래서 검사하는 BMI를 놓고 BMI가 25 이상이면 그때 비만이라고 체크하는 이 부분을 처리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해요. 3명이니까 카운트를 증가시켜 가면서 전체가 몇 명인지를 여기서 체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 봅시다. 자, 일단은 아까부터 했던 거냐 그대로 해볼게요. 45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170에 55, 170에 65, 170에 75, 75부터 비만이었죠. 네 번째부터 비만일 겁니다. 170에 85, 170에 95, 170에 105. 자, 그러면 4, 5, 6, 7번까지 4명이 비만일 거예요. 자, 이번엔 줄여갈게요. 자, 180에 50, 180에 60, 다음에 180에 70. 아마 180에 70이 비만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4명 또는 5명 나오겠죠. 자, 해봤더니 자, 4, 5, 6, 7. 180에 70은 아니네요. 비만인 사람 4명. 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2번 문제 10명 중 누가 비만인가를 검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로. 이번에는 함수 버전이에요. 함수 버전인데 여기서 ask 비만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비만도를 출력을 이거를 통해서 입력받는 거죠. ask니까. 자, 보세요. 이번에는 비만도 체크하는 게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에스크 비만, 하이트하고 웨이트를 주면은 인덱스를 주네요. 자, 이렇게 처리되는 함수를 바꿉니다. 자, 보세요. 자, 함수로 이 함수가 진행되는데 자, 함수로 잠깐 설명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는 하이트하고 웨이트, 신장과 체중을 파라미터로 입력을 받아서 함수의 주기밖에 들어갑니다. 리턴 값이 없으면 아니죠. 리턴 값. 이 리턴 값이 여기 있죠. 리턴 값이 있습니다. 리턴 값 저체중부터 고도비만까지 기준은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해서 판정 결과를 리턴한다. 하이트하고 웨이트를 주면 그러면 이 에스크 비만이라는 거를 놓고 에스크 비만이라는 놓고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문제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에 에스크 비만에다가 하이트 I 번째와 웨이트 I 번째를 줬더니 이거를 주니까는 BMI 인덱스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int 써줄게요. 자, int BMI 인덱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없어지고 BMI 인덱스를 넣고 현재 이 BMI 인덱스가 25 이상이라는 게 이만큼 4번, 5번이잖아요. 이 부분을 처리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덱스가 4 이상이면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의 문제를 함수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ask 비만이라는 거는 결국 뭘 줘요? 정수 2개를 받아서 정수 1개를 리턴을 해줘요. 그 ask 비만을 구현하러 갑시다. 자, ask 비만 구현하러 갑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자, 구현합니다. 여기서는 int
인덱스를 하나 놓고 나중에 리턴 인덱스를 리턴을 받아요. 그럼 이 인덱스 값을 찾는데 지금 보면은요 비만도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플로트 BMI를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고 이 BMI는 여기서 계산했던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BMI를 계산하는데 웨이트는 여기서 주기받기로 해가지고 함수가 파라미터를 받은 웨이트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하이트 역시 함수가 받은 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죠. 자, 이 작업을 함수한테 시키겠다. 이게 이제 함수 버전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BMI를 여기서 이제 if 거는 거죠. BMI가 18.5 미만.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5개의 구간을 걸어가지고 돌립니다. 18.5 미만. 그러면은 18.5 미만이면 인덱스는 1이에요. 아, 인덱스가 1이 아니라 0이네요. 그쵸. 여기네. 저체중 0부터 0, 1, 2, 3, 4니까. 0, 1, 2, 3, 4. 그럼 이게 3이네. 3이고, 여기서는 인덱스는 0. 그 다음에 else, if, 18.5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18.5 이상이라는 거는 당연히 들어갔죠. 이제 BMI가 이번에는 23 미만. 자, 인덱스는 자, 1.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복부신경 들어갑니다. 자, 23에서 이제 25, 그 다음에 25에서 30,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else. 자, 이렇게 해서 0, 1, 2, 3, 4. 그래서 if문 돌려가지고 BMI가 계산이 됐으면 리턴 인덱스를 0, 1, 2, 3, 4 중에 리턴을 해주는 거죠. 자, 이대로 해가지고 에스크 비만을 만들어 놓고 이제 메인에서는 이런 작업 대신에 자, 이런 작업 대신에 BMI 계산해서 인덱스를 알려주는 에스크 비만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볼까요?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170에 45부터 출발합니다. 170에 55, 170에 65, 170에 75, 170에 85, 170에 95, 170에 105, 180에 40, 180에 60, 틀렸네. 180에 80. 자, 이렇게 하면 4, 5, 6, 7, 9번까지 5명의 비만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버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 각각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스테이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몇 번째 사람에 해서 진정 체중 입력을 받았으면은 이때 BMI 인덱스를 그 자리에서 다음 사람 입력받기 전에 알아내서 그래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이 BMI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를 printf 해서 여기다가 %s로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BMI name 해서 여기다가 BMI 인덱스로 자, 이렇게 해서 %s로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넣으면 되겠죠. 이름이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에다가 이름을 넣으면 되죠. 캐릭터 BMI name은 5개가 들어있는데 각각을 뭐 한 20글자라고 치고 자, 이 안에다가 초기값을 넣어줍니다. 자, 저체중 첫 번째 0은 저체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체중 그 다음에 과체중 그 다음에 정도 비만 그 다음에 고도 비만 자 이렇게 해서 BMI 네임을 넣어줘요. 넣어주고 나서 그 자리에서 SQ만 부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인덱스 0, 1, 2, 3, 4 중에 어떤 건지를 그냥 그 자리에서 찍어주는 거죠. 두 번째 스테이지 검사하지 않고. 자, 카운트도 뭐 여기서 굳이 찍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운트도 그냥 넘길게요. 자, 실행시켜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170에 40, 50 그랬으면 저체중. 예. 170에 60 정상체중, 170에 70 과체중, 170에 80 경도 비만, 170에 90 고도 비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BMI 인덱스를 체크하는 에스크 비만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게 바로 8번의 문제입니다. 8장 8-3번. 자, 3장, 5장, 8장은 우리가 잠깐 빠르게 풀어봤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여기까지는 쉬웠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할 때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다 잘 따라왔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잘 따라오는 학생이 있었고 밀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비만인 사람 숫자 알아내기인데 그러니까 몇 명인지 알아내는 카운트인데요. 이번에는 포인터 버전입니다. 포인터 버전인데 기본적으로 함수를 사용하는 메인 코드를 줬어요. 자, 메인 코드를 내가 뭐라고 줬는지 한번 봅시다. 밑에 보면 9-1번 이렇게 줬습니다. ask hw를 사용을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얘를 카피해서 ask 비반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거를 사용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번에서의 메인을 한번 볼게요. 메인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어보는 과정을 이렇게 ask hw로 해라. 그래서 하이트하고 웨이트를 직접 묻지 말고 그냥 가지고 오는 걸로 포인터를 쓰는 걸로 굳이 바꿔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놨던 코드를 보면은요.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캔F를 직접 하지 말고 이거 대신에 ask hw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입력받을 내용 이 두 개를 대신 여기다가 넣어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줄 테니까 가지고 와서 집어넣어라. 그래서 hi하고 wi를 넣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보니까 플로트로 돼 있네. 여기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 키와 몸무게 값이 플로트로 처리가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플로트로 바꿔야 되겠죠. 자, 플로트 바꾸고요. 인트만 카운트만 인트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바꿔놨습니다.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더 이상 0.0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에스크 비만에서는 또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도 플로트로 맞춰져 있네. 플로트, 여기도 플로트 맞춰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위에서 얘도 역시 플로트로 바꿔야 되겠네요. 플로트 자, 바꿔서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크 HW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피했으니까 붙여놓을게요. 자, 이 부분은 위로 올리겠습니다. 에스크 비만으로 올리고 에스크 자 파라미터는 키와 목의 값을 저장할 포인터 리턴 값은 따로 없고요. 수행 내용은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실행하는 얘는 입력을 물어보는 것까지는 얘가 메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입력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자, 입력 받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입력받는 거 메인에서 만들어 본 적 있잖아요. 요거죠.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함수한테 시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H하고 W를 받았으니까 H하고 W. 자, 이렇게 해서 %F로 입력을 받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 이 H하고 그 다음에 이 W하고 이 사이에 우리가 스캔F 하면 중간고사 이전까지 우리 스캔F에서는 계속 앞에 앰퍼센드 붙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앰퍼센드 안 붙여요. 그러니까 왜 안 붙이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포인터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퀴즈에서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문장이 맞는 거 틀린가 뭐 이런 식으로 OX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자, 보면은 플로트 포인터예요. 타입이 H하고 W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H하고 W가 여기다가 만약에 이걸 넣어버리게 되면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에러가 나는지를 볼까요? 보세요. 포맷이 이상하다. 플로트 포인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는 플로트 더블 포인터가 들어가고 있다. 별이 두 개가 들어가면 이중 포인터예요. 이중 포인터는 우리가 수업에서 따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이중 포인터를 보통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은 나중에 내가 동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수업을 잘 따라왔으면 기말 때쯤엔 이해가 되는데 아마 지금 이중 포인터를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H하고 W하고는 원래부터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들어있는 주소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아까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이렇게 포인터를 앰퍼센드를 집어넣는 이유는 i번째인 H배열의 i번째 값은 변수예요. 위치를 알아야 스캔F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캔F가 하는 역할처럼 스캔F는 포맷을 지정해주고 해당되는 문자 그 변수의 포인터를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만든 SKHW는 스캔F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포맷을 따로 정할 필요 없이 무조건 %F 그러니까 실수형 두 개를 입력을 받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 스캔F 같은 역할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똑같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170에 40. 자, 그러면 저체중. 아까랑 똑같은 기능이 지금 함수를 하나 추가해서 집어넣는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170에 80. 그러면은 아마 B만 나오겠죠. 170에 80. 90. 자, 뭐가 이상하죠?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볼게요. 어떻게 안 나오는지. 에스크 비만으로 해서 HW를 지금 입력을 받았는데 BMI 인덱스를 놓고 받아왔는데 선생님, 아까 0.01을 다시 곱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1 내가 왜 그걸 왜 뺐지? 정수 실수가 아니라 원래 계산이었는데 그쵸? 네, 맞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다시 한번. 자, 170에 40 저체중, 170에 50, 170에 60, 170에 70, 170에 80, 170에 90. 자, 계속해서 제대로 나가는 거 확인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9장까지 포인터를 사용하는 버전까지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버전이에요. 이번에는 이 내용을 입력받는 부분, 데이터 파일로부터 입력받는 부분을 처리해라. 즉, 직접 입력 안 하고 데이터 파일이 지금 5개짜리가 있어요. 여기서 data.txt가 5개의 신장과 체중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파일로부터 입력받는 과정 여기에서
에스크 하지 말고 이번에는 에스크 하지 말고 지금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스테이지를 나눠 볼게요. 밑에서 실행하는 예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입력받는 과정이 있고 끝나고 출력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여기다 넣지 말고 자, 이 부분 넣지 말고 밑에서 얘를 다시 살릴게요. 자, 얘를 살리고 자, 얘도 살리고 그대로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크 비만을 가지고 확인해서 누가 비만인지를 체크해서 몇 명인지 카운트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바꿔놓고 입력을 받지 말고 자, 이 스캔F를 파일로부터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파일 포인터 변수 하나 만들죠. 파일 핸들러. 자, 파일 하나 만들고요. 일단은 오픈합니다. F 오픈 data.txt를 읽어야 되겠죠. 리드로 오픈합니다. 그리고 다 끝났으면 읽기가 끝났으면은 당연히 F 클로즈 합니다. 자, 파일을 클로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스캔F 대신에 자, 이 스캔F 대신에 똑같은 모습으로 F 스캔F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F 스캔F를 하고 파일로부터 하겠다. 그리고 포인트 F로 갑시다. 우리가 지금 포인트 F를 고쳐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F 스캔프를 몇 명? 5명. 5명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돌려보면 5명. 자, 5명. 5명. 다시 5명.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비만. 지금 보세요. 비만의 사람 2명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맞아 보이네요. 지금 몸무게를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80kg하고 99kg. 비만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됩니다.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서 자, 이 사람하고 네 번째 사람 바꿔봤습니다. 바꿔봤더니 이번에는 첫 번째, 네 번째가 비만. 제대로 체크되는 거 확인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바꿔봤는데 문제는 지금 5명을 이렇게 정해놓고 반복문을 이렇게 돌리는 경우는 잘 안 합니다. 파일에서는. 왜냐하면 파일이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파일에다가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6명째 데이터를 뭐 180에 100kg짜리를 한 명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한 명을 집어넣는데도 5명만 읽기 때문에 마지막에 6번째 사람을 읽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일을 읽으면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경직됐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유연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파일을 읽을 때는 보통 포문을 안 쓰고 y문을 씁니다. 그 다음에 feo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죠. 파일의 끝이냐 해가지고 파일의 끝이 아닌 동안에 계속 반복을 하게끔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fscanf를 읽어내는데 지금 i가 포문으로 해서 i라는 변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int i는 0이라고 처음에 초기화를 넣어주고요. 초기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읽어 드렸을 때마다 i를 뿔뿔 해서 그 다음 배열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배열에는 최대 1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명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때 여기다가 if가 아니라 int 리턴 값을 하나 받아오죠. fscanf의 리턴 값을 받아서 제대로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만듭니다. 리턴이 2가 아니면 2개가 안 들어왔으면은 그러면은 뭐 브레이크를 걸어라.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의 끝이 돼도 브레이크고 제대로 읽지 않아도 브레이크입니다. 자, 이거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안 하고 몇 명이 읽혔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끝나고 나서 파일을 닫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printf %d read 해가지고 i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i가 몇 개가 찍혔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i하고요. 여기 있는 이 i는 다른 변수입니다. 여러분들 변수가 동네마다 다 다르잖아요. 함수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이 함수 안에서도 블락마다 다릅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선언된 int i는요. 어디냐면 메인에 가장 커다란 블락에 들어있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int i는요. 메인에 전체적으로 쓰이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여기에 있는 int i라고 한 번 더 선언한 거는요. 위에서 선언한 i를 무시하고 폼은 안에서만 내가 i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i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i를 아무리 고친다고 해도 위에 있는 i하고는 상관없는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 늘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헷갈리거든 이름을 바꾸면 돼요. 여기서 이거 i 대신에 나 헷갈려. 변수 영역이 따라서 뭐 같은 변수 뭐 다른 변수 헷갈려. 그러면은 그냥 변수 이름을 다르게 쓰면 돼요. 다르게 쓰면은 여기서 그대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린다 그러면은 이름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같은 이름으로 뭔가 다른 거를 부르게 되면 헷갈리니까는 뒤에다가 뭐 1, 2, 3번 번호를 붙여서 부른다든지 뭔가 이름을 살짝 임시로 바꾸는 것처럼 여기도 변수 이름 바꿔주면 됩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fscanf를 읽어 가지고요. 리턴 값을 지금 ret라는 fscanf의 리턴 값을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은 몇 개를 읽는지 볼게요. 자, 7개를 읽었습니다. 자, 7개를 읽었어요. 7개 읽은 게 맞느냐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i가 읽은 개수잖아요. 읽은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5개가 아니라 i로 해야 된다는 건 알겠죠? 읽은 개수만큼. 그러면 돌립니다. 그러면은 6번째 사람들 비만인데 7번째 사람들 비만이라는 거야. 7번째가 도대체 누군데?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7번째 여기서 180에 100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7번째가 없어요. 없는데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스캔F가 가지고 스캔F를 통해서 읽었던 180과 100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그냥 전달이 돼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읽은 게 없는데 읽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 값을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걸어 볼게요. 리턴이 2개가 안 되면 즉 제대로 읽은 게 없으면은 끝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7개가 읽혀졌다는 이 7이라는 숫자하고 7번째 사람이 비만이라는 얘기를 잘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한 줄을 다시 넣었을 뿐인데 실행시켜 볼게요. 6명을 읽게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거 안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3명만 비만이다라고 체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파일을 사용하는 버전입니다. 자, 이왕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비만인 사람이 몇 명인지를 리포트로 출력하는 거를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파일로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 전원해야 되겠죠? 자, 파일을 전원한다. 아까 위에서 파일 전원했으니까 이름을 따로 바꿀게요. 자, 파일 2. 자, 파일 2는 fopen으로 report.txt를 놓고 이번에는 쓰기 모드로 라이트 모드로 열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똑같이 그대로 여기서 똑같이 여기다가 넣을게요. printf 그 다음에 파일 2로 자, 그 다음에 close를 하면 되죠. 파일 다 썼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화면상에 찍을 내용을 그대로 파일에도 찍겠다. 자, 라고 하면 파일 생기는 거 보여줄게요. 지금 이 안에는 파일이 report.txt가 없습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생겼어요. report.txt 생겼고요. 들어가서 봤더니 비만인 사람 3명 그대로 나왔죠. 자, 파일 쓰기, 읽기, 쓰기 해결이 됐습니다. 보세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지금 보면
어, 자, 여기에서 현재 두 개를 %F, %F로 두 개를 읽어요. 네. 읽었는데 스캔F가 일단은 뭔가 읽어가지고 스캔F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f게데스는 엔터가 들어오게 되면 f게데스가 임무가 끝나. 그러니까 f게데스는 엔터가 들어오기까지 해서 엔터까지를 자기 거라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스캔F는 뭐냐면 포맷으로 정해져 있는 문자를 %F, %F를 쓰니까 얘는 그 두 개를 채울 때까지는 가지고 어떻게든 끌고 와야 돼. 근데 거기서 얘가 엔터를 특별하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엔터라는 거는 현재 키보드 버퍼에 있는 내용을 자, 누군가가 가져갈 테니까는 누군가한테 줘라고 하는 일종의 그 사용자하고 컴퓨터하고 사이에 일종의 사용법, 약속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엔터를 치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키보드 버퍼의 내용을 스캔F 같은 그런 함수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4학년 1학기 운영체제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엔터를 쳤을 때 스캔F가 가져가게끔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엔터를 치지 않고 계속 내가 %F에 해당되는 숫자를 나열을 하게 되면 스캔F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캔F한테 줘야 되니까.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느냐? 일단 엔터를 치면은 일단은 뭔가 줄 게 있나? 그러고서는 주려고 막 해요. 근데 보세요. 내가 176, 180이라고 이제 입력한 거나 그 파일에서 fscanf 한 거랑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서 지금 엔터를 넣었어요. 그 순간에 현재 키보드에 들어있는 내용을 스캔F가 가져갑니다. fscanf든 스캔F든 가져가요. 그러면 %F 찾았어. %F 찾았어. 가져갔어. 됐죠? 그러고 나면은 지금 이 엔터가 남아있죠. 근데 이 엔터는 스캔F한테는 엔터는 공백이랑 똑같이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엔터는 야 가져가라는 시그널도 되지만 이 엔터라는 거는 스캔F한테는 무시하는 문자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뭔가가 있을 때 공백으로 우리가 간격을 띄우는 것처럼 엔터도 역시 공백에 불과해요. 그래서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 눈에 보이는 공백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엔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탭 문자 이런 거 전부 다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퍼스트 두 개를 첫 번째 사람이라고 가져갔어. 자,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옵니다. 지금 키보드의 버퍼에 뭐가 남아있어요? 엔터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F에 해당되는 숫자 두 개가 딱 있고 또 엔터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스캔F가 또 내가 뭐 가지고 올 게 있나? 그리고 갖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168, 54를 %F로 챙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챙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챙겨갔어. 맨 마지막 줄을 봅시다. %F에 해당되는 숫자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숫자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는 엔터가 들어가.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일곱 번째 줄은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엔터가 들어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엔터 없어요. 엔터가 있으니까 지금 그 엔터가 밑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 문자를 일렬로 쭉 세우면은요 180, 빈칸, 100,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FEOF 그러니까 검사하는 end of file 그러니까 여기 파일의 끝이다 라고 하는 걸로 여기서 바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가 딱 됐는데 여섯 번째 읽는 게 %F 지 거라고 두 개를 가져갔어. 그 다음에 fscanf가 들어왔더니 들어와가지고 읽으려고 봤더니 while문은 아직 돌고 있으니까 리턴 값을 찾아서 브레이크를 안 걸고 만약에 그냥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엔터가 남아 있잖아요. 엔터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엔터 다음에는 파일이 끝났다는 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fscanf가 실행은 되는데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가져갈 건 없고 방금 전에 가져갔던 180과 이 100이라는 이 숫자가 지 건 줄 아는 거지. 그리고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는 엔터가 아닌 결국 아무것도 없이 브레이크는 어디서 걸리냐면은 end of file에서 while문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i는 뿔뿔대면서 7개를 읽었다라는 거를 체크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재밌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몇 명이라고 읽을까? 바꿔놔서 이렇게 되면 몇 명을 읽을 것 같아요? 3명 아닐까요? 3명 읽을 것 같지? 네. 자, 보세요. 실행을 시켜볼게. 6명을 읽어요. 음, 무슨 얘기냐? F스캔F나 스캔F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캔F를 해가지고 할 때 중간에 엔터를 치고서는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얘가 지 거를 찾아와. 그래서 F스캔F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자,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면 되게 재밌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드 가지고 막 장난을 쳐봐야 돼.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읽을까? 막 이런 거를 막 해봐야 돼요. 그러면 스캔F든 F스캔F든 F게데스든 간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를 막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F스캔F가 여기까지 읽어요. 그리고 빈칸을 놓고 F스캔F가 그 다음에는 끝내는 거지. 근데 그 F스캔F가 언제 불려지느냐? 엔터는 여기서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터를 치는 순간에 아까 밀렸던 F스캔F 2개치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F스캔F 한 번, 2번 돌리면서 I가 한 줄을 읽었는데 I는 2개가 플러스 되는 거야. 왜? 반복이 2번 도니까. 여러분들 엔터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게데스의 경우에는 엔터를 직거라고 가져가니까는 그거를 나중에 끝에서 엔터를 날려주거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그 11-8번에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엔터를 남겨놓고 가져간 다음에 이 엔터를 F게데스는 무조건 엔터가 있으면은 끝나거든. 그 엔터가 들어올 때까지만 직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F스캔F가 버리고 간 그 엔터를 직거라고 가져가면서 아무것도 안 읽은 채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F게데스와 F스캔F가 성격이 이렇게 약간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막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F스캔F하고 F게데스하고를 막 섞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넣어봐요. 그리고 막 그 타이핑을 해봐. 그러면은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S에 해당되는 걸로 가야 돼.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S라고 해서 %F로 했다 그러면은 176은 문자열로 인식을 해서 가지고 오고 80이라는 거는 숫자로 갖고 오겠죠. %C는 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C는 여기서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뭔가 %C가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엉뚱하게 읽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캔F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스캔F는 기본적으로 포매팅된 문자를 읽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포맷을 지켜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포맷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이 꼬입니다. F게데스는 아무 상관없이 엔터가 들어갈 때까지 모든 문장을 전체를 가지고 오는 거라서 사실 에러나고 자수할 게 별로 없는데 스캔F는 포매팅이 안 맞으면 내가 맞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번에 문제 그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캔F에 %D, %C 사이에 컴마 집어넣었을 때 또는 뒤에다가 엔터 계획 문자 집어넣었을 때 제대로 안 읽히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포맷을 정확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코딩이. 그래서 여러분들 스캔F를 가지고 포맷 문자를 다루는 다양한 블로그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트릭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그거는 누가 찾는 사람 있으면 찾아서 톡방에 한번 공개해 보세요. 찾아봤더니 스캔F의 포맷과 관련돼서 이러이러하게 나온 글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라고 보이는 게 있으면 자기가 찾은 다음에 링크를 톡방에 올려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체가 들어가는데 구조체도 사실 여러분들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조체는 개념만 딱 잡으면 일반 변수 쓰는 거하고 사용하는 사용법이 약간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장 구조체 버전이에요. 이런 구조체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로부터 입력받는데 내용을 볼게요. 자, 데이터 파일 지금 똑같은 파일 쓰고요. 그래서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단지 구조체 버전으로 바꿔라. 자, 구조체 버전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구조체가 밑에 내가 카피해 놓은 게 있으니까 카피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쓸게요. 자, 11번에 카피해 놓은 게 없네. 그러면 여기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구나. 자, 이걸로 해서 구조체를 올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구조체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하이트하고 웨이트가 또 다시 인트가 돼버렸네. 이거 플로트로 바꿉시다. 오늘 밑에 있는 걸 바꾸느니 위에 있는 걸 바꾸는 게 낫겠다. 자, 기본적으로 이 구조체 안에는요, 키와 몸무게와 비만도와 해당되는 비만도에 대한 인덱스가 다 들어있어요. 이 네 개가 세트, 5개의 변수가, 4개의 변수가 세트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10명의 신장, 10명의 체중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걸 세트로 묶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거 대신에 그 다음에 얘도 이런 거 대신에 BMI 인덱스 이런 거 대신에 여기다가 스트럭트 그 다음에 BMI 스트럭트라는 이름이죠. 자, BMI 스트럭트라는 이런 타입의 변수를 내가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변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만들까요? S라 그럽시다. S. 자, 10명을 만들었습니다. 10명. 그래서 10명이 세트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각각 신장, 체중, BMI 인덱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10명께.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바꿔놓은 거를 어떻게 입력을 받을 것이냐 보세요. 똑같습니다. HI가 아니라 I번째 사람의 신장이 아니라 보세요. 여기서 S번째 S의 I번째가 그 I번째 사람이죠. 이 사람의 신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I번째 사람의 체중, 웨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구조체예요. 그러니까 배열로 묶어서 인덱스 붙여서 나가는 것처럼 이번에는 구조체를 묶어서 구조체 안에 해당되는 멤버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똑같이 BMI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BMI 인덱스도 여기서 S의 J번째 사람의 BMI 인덱스를 계산을 하는데 이 BMI 인덱스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S급 비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여기는 S의 J번째에 있는 사람의 하이트를 줘서 그 다음에 또 S의 J번째에 있는 사람의 웨이트를 줘서 줄 테니까 S급 비만한테 물어봐서 인덱스 갖고 와. 그래가지고 현재 이 값이 3 이상이면 비만이다. 카운트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요 11장 문제를 처음부터 새롭게 풀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 근데 풀어온 내용들을 계속해서 히스토리를 봐가면서 구조체 버전으로 바꿔나가는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요 굉장히 쉽게 풀려나갑니다. 단지 기본적인 흐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 달라질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진행이 돼요. 자, 그대로 할게요. 똑같이 실행합니다. 똑같이 실행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9장부터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4장은 빼고 13장까지 다음 주까지 진행하는 내용은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문제들의
타입, 다루는 타입, 포인터를 집어넣고 구조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파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는 포인터를 전원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에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조체는 지금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 방법은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 읽어 나가는데 보세요.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구조체로 struct 그다음에 BMI struct죠. 자, BMI struct로 포인터를 하나 선언할게요. 포인터로 P를 선언을 합니다. 자, 얘는 구조체 포인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구조체 변수를 가리킬 수 있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가리킬 수 있는 이제 포인터 변수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P를 누구한테 가리키냐면은 P는 S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구조체 10개를 담은 배열을 가리킴. 자, 이 얘기는 결국은 뭐랑 똑같냐면 P는 S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다라고 얘기했죠. 이거하고 똑같죠. 이거랑 똑같은.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가지고 P를 가지고 P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P로. 그래서 여기서 P로 접근이 가능해요. P로 접근이 가능해요. P로 접근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P라는 포인터를 갔더니 그 안에 구조체 변수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하이트, 웨이트, BMI 인덱스, BMI가 들어있는 거예요. 개념을 조금씩 여러분들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서 그렇게 해서 P 값을 갖고 왔으니까 자 P로 이렇게 해서 갖고 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J가 0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P가 반복문이 돌아가더라도 P는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첫 번째만 가리키고 있는 P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를 뿔뿔해요. 이거는 뭐냐면 P는 구조체 포인터니까 현재 P가 가리키고 있는 구조체의 다음번 구조체로 주소를 이동. 그러니까 가리키고 있는데 첫 번째 구조체가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구조체로 P를 주소를 옮겨라 이거야. 주소를 하나 증가시켜라. 그 주소를 증가시키는 거는 플러스 1인데 얘는 구조체 포인터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리, 즉 보폭이라고 얘기하죠. 보폭, 거리가 구조체만큼이 되는 거죠. 구조체만큼. 이게 P 뿔뿔 할 때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이게 구조체 포인터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12장. 오늘 이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내용인데, 기본적인 그 포인터에 대한 메모리 할당과 관련된 부분은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세요. 그 굉장히 그 아마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테니까 동영상을 다시 여러 번 들으세요. 자, 문제가 어디 있어? 자, 12장의 문제를 볼게요. 이게 문제가 이제 어떻게 메모리를 할당하는 걸 어떻게 바뀌냐는 거죠. 자, 12장은요. 동적 메모리 할당인데 add bmi라는 함수가 이미 제공이 되었어요. 이 제공돼서 이거를 사용을 해라. 근데 어떤 함수를 쓰냐면은 eval bmi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하라. 이거 되게 쉬운 문제네. 아니구나. add BMI도 하란. add BMI는 내가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맨 위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포맷 처리하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얘도 처리를 할게요. 밑에 이제 소스가 나와 있으니까. 음, 12번. 자, 내가 준 소스가 문제에 들어있는 소스가 이거예요. BMI 스트럭처 이렇게 매겨져 놨고요. add BMI, eval BMI가 있는데 이 중에서 add BMI는 만들어졌습니다. 소스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BMI 스트링이라고 해서 아까 BMI 네임이라고 만든 거랑 똑같은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BMI 그 스트럭처에 있는 포인터 하나가 딱 전원이 되어 있어요. 즉 포인터만 전원.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변수는 아직 없음. 이게 핵심이에요. 아직 변수가 없어요. 공간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가리킬 준비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가리킬 주소를 이렇게 해서 add BMI를 통해 가지고 원에다가 할당을 해서 이 add BMI가 실제로 변수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함수에서 만든 변수는요.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날라가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함수에서 변수를 전환하면 그 변수는 함수가 종료됨과 동시에 사라져요. 그런데 add BMI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구조체 변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공간을 이 원이라는 주소한테 야,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주소 알려줄 테니까 이 주소를 통해서 너는 지금부터 원에 있는 하이트와 원에 있는 웨이트와 원에 있는 BMI와 원에 있는 BMI 인덱스를 가지고 BMI 스트링 값을 찾아내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은 이 원이라는 게 여기까지는 포인터만 전환되는데 여기서부터 원은 실제 구조체 변수를 가리키게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함수에서 어떻게 변수를 만들어서 얘가 사라지지 않고 메인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할 거냐? 써놓을게요. 관건은 함수에서 구조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메인에게 전달되도록 살아있게 만드느냐이다. 자, 이거를 이해하면 오늘 이해가 끝난 겁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안에 끝냅니다. 되게 쉬워요. 자,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eval BMI에서 여기다가 이거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만들어 놨던 것 중에 이거죠. 자, 이거죠. 자, 이 부분인데 이거부터 처리할게요. eval BMI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자, 구조체 포인터 P가 있습니다. 그래서 P의 BMI를 계산을 해요. P의 BMI를 계산해요. 자, 계산해서 뭘로? P의 하이트와 P의 웨이트 가지고 계산을 해요. 자, P의 하이트 웨이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P의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도 자, 이렇게 P
얘 BMI 인덱스는 하고 0, 1, 2, 3이 아니라 이번에는 1, 2, 3, 4가 돼요. 문제가 바뀌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카피해서 붙여넣습니다. 리턴할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BMI 인덱스. 자, 이게 이벨 BMI예요. 내가 구조체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트 하나 줄 테니까 네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신장과 체중을 읽어서 거기에 있는 BMI 집어넣고 그 값에 따라서 BMI 인덱스도 집어넣어 라고 하는 그런 게 진행이 되는 거죠. 1, 2, 3, 4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이게 그냥 L수가 다 이거네요. 자, 이만큼이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1, 2, 3, 4로 되네. 자, 이렇게 해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메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자, 키와 몸무게를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자, 이게 지금 위에서 인트로 돼 있으니까 인트로 갈게요. 자, 인트로. 그러면 여기서 인트가 오케이. 여기서 P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 P는 아까까지만 해도 구조체에는 지금 변수가 전원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 줄. 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자, 구조체 구조체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그냥 변수가 아니라 메인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메모리를 할당받은 변수. 이게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동적 메모리 할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적.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해요. 자, 메모리를 할당한다. 메모리 alloc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를 할당한다. 그래서 M alloc이에요. 그래서 M allocation. 그래서 이거를 뭐 부르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말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말록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나 같은 경우 그냥 M alloc 이렇게 부릅니다. 메모리 allocation. 왜냐면 나중에 다른 함수 중에 C alloc도 있고 re alloc도 있거든요. 그래서 allocation에 alloc. 그래서 M alloc을 쓰는데 이 M alloc이라는 거는 함수는요. 보세요. 교재를 보면은요. 이렇게 씁니다. M alloc 그러니까는 에몰록이라는 게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이고 이 안에는 메모리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몰록은 메모리의 위치를 가리키는 그 주소를 리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리턴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인터 변수가 필요한 거죠. 포인터 변수를 주소를 리턴해요.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포인터 변수에 주소값을 넣는다. 그래서 할당한다라고 했을 때 에몰록의 메모리 크기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보통 정해요. 사이즈 오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타입만큼의 크기를 정할 거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크기만큼인지를 보세요. 에몰록 사이즈 오브 BMI 스트럭트의 BMI 스트럭트 하면 이게는 구조체 BMI 스트럭트라는 타입이잖아요. 이 타입의 크기, 키와 몸무게와 BMI와 BMI 인덱스가 들어갈 만큼의 크기를 사이즈를 재서 그만큼의 할당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누구한테 줘요? P라는 BMI 스트럭트 포인터 타입 변수에게 던져줘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이 부분하고 자,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똑같아야 돼요. 이거는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리턴하는 거하고 짝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규칙이에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떤 타입으로 할 거냐만 결정하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변수를 할당받은 셈이니까
그 변수를 내 것처럼 막 쓰면 돼요. 막 값을 집어넣고 값을 매기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턴을 했더니 함수는 끝났지만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 있는 실제 변수의 공간은 아까 얘기했죠. 별도의 메모리를 할당받았기 때문에 함수가 날아가더라도 함수가 끝나더라도 그 공간은 날아가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인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보세요. 메인에서 보세요. 메인에서 보면은 add bmi 한 번만 파라미터 없이 줬더니 얘가 하나 만들어 줬어. 공간 만들어 가지고 이제부터 원이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원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 쓰면 되는 거예요. 11장과 12장은 짝입니다. 예전에는 한 주에 두 개를 한 번에 가르쳤는데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쪼갰습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은 동시에 풀어야 시너지가 나는 그런 문제니까요. 아직 11장 못 푼 사람들은 12장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11장, 12장을 동시에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세요. 그리고 11장에 있는 문제들 역시 오늘 내가 보여준 것처럼 8장, 9장, 9장, 10장,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놓고서는 풀어가는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하면 차근차근 풀어가세요.